이렇게 오일을 먼저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다음 수분 제품들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 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가져와 봤어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협찬 광고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신간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을 출간한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를 보는데 내가 조금만 더 어렸을 때 피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만 드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피부 뷰티 쪽에 관련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유슬아 약사님 모셨습니다. 약사님,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유슬아입니다. 현재 인스타에서 피부 뷰티 컨텐츠를 올리는 약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책 너무 잘 봤어요.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아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보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챕터에서 피부 노화 관련 주제를 올리셨길래 원장님답지 않게 이제 외모에도 신경을 좀 쓰시는구나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제가 내과 의사다 보니까 내과적인 거를 관리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제 7, 80대 환자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시나 라는 것이 와닿으면서 피부 노화도 관리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책에 포함해 봤습니다. 맞아요. 피부는 몸의 가장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저는 피부가 좀 타고난 체질이라 뭐 로션만 바르고 끝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름이 굉장히 많고 각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피부 관리를 좀 시작하셨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사실은 피부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때는 좋다는 성분들 이거저거 다 써보고 막 피부도 뒤집어져 보고 막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성분들을 잘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내가 어느 거 골라야 되는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루틴 케어 따라하는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세 가지만 골라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고 그리고 꼭 피부가 원하는 거를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제 피부보다 약사님 피부 보시고요. 오늘 꿀팁 세 가지 얻어가실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약사님, 그러면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화장품이 무엇일까요? 저는 너무 뻔한 대답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선크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선크림이 UV 라이트, 자외선 차단하는 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모든 피부 노화가 자외선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약사님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세요? 일단 선크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는데요.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성분이고요. 유기자차는 우리가 받는 자외선을 피부에서 화학적으로 열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UV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여자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유기자차를 대부분 바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무기자차는 거의 안 쓰고 유기자차로 바르고 있습니다.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는 어떻게 화장품에서 알아보죠? 제일 알아보기 쉬운 방법은요. 무기자차는 우리가 선크림 발랐을 때 얼굴에 이렇게 백탁 현상 나오는 그런 선크림 있잖아요. 맞아, 얼굴 허해지는 거. 네, 맞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무기자차고요. 유기자차는 발림성이 좋고 이게 약간 광이 나는 식으로 발라지는 게 이제 유기자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좀 끈적끈적해가지고 선크림을 바르는 거를 좀 꺼려했었는데, 무기자차를 사용하면은 좀 편하게 바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무기자차는 조금 더 매트하게 발려지고요. 남자분들은 오히려 무기자차를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무기자차가 유기자차랑 어느 정도 섞여서 발림성을 개선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햇빛 조금 잠깐 받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실내에 있다가 또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래도 선블록을 바르는 게 좋은가요? 저는 무조건 바르는
바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거의 아예 막아버리는 게 이제 피부를 관리하는 이제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전하실 때 차에서 이제 자외선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썬팅을 잘 해놨다고 해도 자외선은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꼭 바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사로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제 비타민 D 생성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비타민 D는 그냥 알약으로 따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자외선은 다 차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또 자주 발라야 될까요? 무기자차는요, 바르는 즉시 효과가 바로 나거든요. 그래서 무기자차는 한번 발라놓으면 지워지지 않는 이상 그냥 그대로 유지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야외 활동을 하시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유기자차의 경우는 바르고 나서 바로 햇빛을 보시면 안 돼요. 보통은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역시 근데 K-뷰티네요. 미국에서 선블락 사면은 다 허연 거 나와가지고 얼굴 허옇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사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이런 선크림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가져와 봤어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협찬 광고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 정말 너무 화장이 잘 먹어요, 이게.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그렇게 선크림처럼 꾸덕꾸덕하게 안 나오고 앰플 형태로 나오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만한 게,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너무. 와, 이렇게 주 네, 물처럼 흘러내려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제품 정말 좋아하는데요. 와. 아래 설명에 제품들은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선스크린이었다면은 이제 다음 제품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레티놀 성분입니다. 레티놀 정말 중요하죠. 네, 저도 레티놀을 처음 발랐던 거는 몇 년 전인데, 의사로서도 저희가 처방을 좀 하잖아요. 여드름 치료 때 사용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약간 생소하기도 해서 얼굴에 발라도 되나, 케미칼 이런 거 같아가지고 좀 망설여졌었는데,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매일같이 바르고 있거든요. 레티놀을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쓰시는 분들이나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레티놀은 정말 팔방미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주름, 미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드름, 피지 이런 거에 전부 다 효과가 있고요. 모공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요즘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레티놀 입에 좀 착착 감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비타민 A 성분인데요. 비타민 A 성분 안에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이क 애시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알지만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약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레티놀, 레티날은요, 레티노이क 애시드보다는 좀 약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레티노이क 애시드 같은 경우는 조금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도 큰 성분이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레티노이क 애시드 이런 제품들이 그 피부를 살짝 박피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용했을 때도 얼굴이 굉장히 따갑고 빨개졌는데 선생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원래 레티노산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피부가 원래 민감성이고 좀 피부가 얇다 보니까 자꾸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히 사용하면 잘 적응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레티놀 성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요. 순하고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피부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레티놀 하면은 종류가 꽤 많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것도 이 디페린 젤 요거 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20 크림이라고 트렌티노인 요것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레티놀과 레티노이क 애시드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언제 바르는 게 맞죠? 저는 그 레티노산 사용했을 때는요, 정말 주의 깊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처음에 적응 기간이 꼭 필요한데요.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저녁에 크림, 자기가 원래 쓰는 보습 크림에다가 진짜 콩알만큼 섞어서 발라서 얼굴 전체에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레티놀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나름 순하거든요. 매일 저녁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레티놀 제품으로 매일같이 밤에 보습제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껴도 한 10년 뒤에는 이제 보일 것입니다. 네, 덜 주름이 생기고요. 피부가 더 하얘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주의사항은요. 이 레티놀, 레티노이드 애시드 제품들은 이제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레티노익 애시드, 레티놀 둘 다 자극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 성분들, 바하, 아하 우리 많이 쓰는데요. 그런 성분들하고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유수라 약사님 굉장히 잘하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유수라 약사님의 첫 유튜브 출연이십니다. 잘 못해도 좀 잘 봐주세요.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는 보습제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바르기입니다. 보습이라고 하면은 얼굴에 수분을 보습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약사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보습이라고 하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맞는데요. 우리 피부는 그냥 수분만 보충하기에는 세수만 해도 그러면 보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죠. 우리 피부는 수분만이 아니라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수분 보충이라고 하면 히알루론산 제품을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히알루론산 제품을 쓰면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이유가 수분을 그냥 얼굴에 발라주면은 다 증발해서 이미 피부에 있던 수분조차도 증발하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유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오일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럴 수 있죠. 오일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성분은 우리 피지 성분과 거의 비슷한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은 무엇일까요? 호호바 오일은 우리 피지 성분과 거의 유사한 구조로 돼 있어서 모공을 막지 않고 여드름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습을 할 때 일단 히알루론산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호호바 오일로 기름막으로 닫아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호호바 오일을 먼저 바르는 것. 아, 정말요? 여러분들 직접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집에서 사용하실 때 얼마 남지 않은 거 갖고 오셨는데 그래도 비주얼이 있으니까 좀 이해는 더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호호바 오일을 먼저 바르시죠? 저는 세안을 한 다음에요. 진짜 10초 안에 꼭 보습을 하자는 주의거든요. 네, 중요하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호호바 오일을 손바닥에 한 두세 방울 정도. 뭐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말고 한 두 방울 정도 요렇게 두 방울 정도 손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세요. 비벼주신 다음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발라지진 않거든요. 이거를 얼굴에 문지르지 마시고 꾹꾹 눌러 바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호바 오일을 먼저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다음 수분 제품들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 납니다. 와, 여러분들 좋은 거 얻어가십니다. 호호바 오일 꼭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수분 보습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호호바 오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요, 유 약사님 인스타그램에 여기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보습 쪽에서 아침에 보습하는 것과 저녁에 보습하는 거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약사님은 어떻게 사용하시죠? 저는 아침에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름진 거는 또 싫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도 한두 방울만 적게 해서 아까 전처럼 얼굴에 이렇게 꾹꾹 눌러 발라서 수분 보충을 해주고요. 히알루론산도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로션이나 크림으로 보습을 해줍니다. 근데 저녁에는 저는 보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자다 보면 베개에도 묻고 아무래도 자다 보면 환경이 건조하니까 피부가 많이 아침에 일어나면 푸석푸석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푸석푸석한 걸 정말 싫어해서 아침에도 기름지는 느낌을 오.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호바 오일도 한 3-4방울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얼굴에 아까 전처럼 발라주시고 히알루론산을 바를 때도 저는 2-3겹 정도 보습에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다음날 피부가 정말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바른 다음에 로션이랑 크림도 꼭 바르잖아요. 그때 저는 무조건 간격을 한 2-3분 정도 띄어서 2-3겹 정도 발라줍니다. 그러면 한 겹 바른 것보다 진짜 몇 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주셔도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얼굴에 몇 겹 바른다고 그래가지고 귀찮은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제품 여러 겹 바르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선블락, 두 번째는 레티놀, 그리고 세 번째는 보습.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대에서부터 80대, 90대까지 모든 연령대를 다 아우르는 피부 관리 루틴이기 때문에요. 꼭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 유 약사님 오셨는데 역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서 꼭 팔로우 해주시고 유튜브도 이제 시작하셨다고 그러니까 꼭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성분을 너무 여러 개를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피부에는 항상 필요한 성분을 꼭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꼭 지켜봐 주시고 궁금하시면 제 인스타로 오시면 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들도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